오늘 12일 시장 상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글로벌 제조업 PMI 13.3 최고치 해주는 모습, 서비스업 PMI 역시 55.4. 이게 50이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 고용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파적인 기조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 원래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지 패드워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리 부분이 지금 예전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가 지금 어제 70선까지 좀 떨어져 있고, 동결에 대한 의견이 그냥 한 26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금리 인하가 되는 게 그렇죠. 인하 되는 게 좋은데 어떤 식으로 갈지 조금 더 글을 해볼 필요성은 보입니다. 참고로 보도록 하죠. 자, 월마트하고 엔비디아 이슈. 월마트가 매출의 예상치를 상해 전망치가 조금 내려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관세 부담 부분이 문제가 있죠. 월마트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이제 값싸게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관세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엔비디아는 중국의 H20 규제 반발로 주가 소폭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참고. 근데 보면 중국 쪽도 합니다만은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버린 AI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실제 계속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고.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부담 없습니다. 지금 부담이 없는 상태고, 지금 최종 이탈 부분은 168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미국의 AI 시대와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 2030년까지 미국의 AI 전력 수요가 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기업이 핵심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삼성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성은 보이는데,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AI 전력 핵심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데, 주가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네요 아직은. 그쵸?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인데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두세요. 그리고 이거 돌리면은 그때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바로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서도 보면 추세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멈췄는 거 보이시죠? 그쵸? 멈추고 난 다음에 항상 다시 돌파할 때를 노리자. 그러면 요거 돌파할 때를 노리면은 이탈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되죠. 이탈 안 하면은 홀딩으로 가면 보통은 수익이 나더라. 그쵸?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국경 충돌 이후에 악화되었던 중국하고 인도 관계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 이거는 미국 때문이죠. 미국 때문에 둘 다 뭐 관세를 맞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양국 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친밀도가 높아져야지 미국에 대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병력 감축이라든지 무역 투자 재개, 직항 노선 복원 등에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인도의 소비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의 저가 재고를 이제 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최근에 우리가 중국 시장이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ETF도 보고 했었는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국가지수에 CSI 300 지수를 보통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ETF를 중국 쪽 ETF를 지금 하고 있죠. 중국 쪽 ETF를 하고 있는데,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해드렸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차이나 과창판 오늘 한 6%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ETF 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차이나테크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지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차이나테크 요거 부분은 이탈 가격을 한 1,500원 정도로 잡고 보실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하게는 CSI 300 요것도 많죠. 중국 관련된 ETF는 하나 정도는 예전에 이제 말씀해 드렸었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정도 방금 소개해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한 개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국제유가 부분 잭슨홀 미팅 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파월 의장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얘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 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참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난 다음에 해보자면은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다음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등락 자체가 여전히 좀 있죠. 여전히 생기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장이 저항선 근처까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저항선 근처까지 거의 다 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 한 3,20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한 3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포인트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많이 남아 있긴 해요. 위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종목이 안 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묘한 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빠지고 있다가 거래가 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때 거래 늘었죠. 하락하면서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또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등 이것도 하락이죠. 거래가 좀 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거래가 좀 줄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좀 전형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이전 고점 지금 4 언저리까지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814까지 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 보이면 시장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장이 이제 거래소 시장은 저항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너무 약해서 다음 주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보시는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단타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는 안전마진을 좀 충분히 챙겨 놓으시는 게 지금 시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즐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이거죠.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공략을 하더라도 공략 이후에 지금 보면 90만 6천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종목 공략하는 부분은 대부분 오늘 종가가 전일저가 깨지면 줄인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물량을 그때는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S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락 추세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이 반등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품목 관세 얘기가 품목 관세 부분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관세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에 이제 변압기가 끝이 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마트 관련된 뭐 변압기라든지 최신형 변압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뭐 관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약간 확장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부분에서는 오정전저 정도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면 이게 저항이 아직까지 돌파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60분봉 보고 계시는데요. 60분봉 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뿐만 아니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한 6% 정도. 요거는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아까는 직사각형 정도 패턴이었다면 얘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지금 패턴 만든 지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 얘는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참고. 근데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해서 제대로 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효성중공업은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돌파 못하면 줄여야 됩니다. 참고. 종목마다 흐름이 조금씩은 다른 그런 양상이 보여주고 있네요. 방산하고 오늘 변압 송배전 관련된 종목군들 있고 현대로템은 그냥 하방입니다. APR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도 하방이니까 아직은 하지 마시고 한국항공우주도 의미가 있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오늘 공략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지금 하여튼 보십시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정도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삼양식품 보시면은 패턴이 좋죠. 시장은 별론데 일부 종목군들은 패턴이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오정전조 가능해 보이고 위에 돌파 못하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목은 똑같고요. 삼성중공업 반등 중이고 삼성중공업 다시금 돌파인데 여기 약간 확장이 있죠.
SK 하이닉스 아직 공략은 안 되고요. 그렇게 HD 현대중공업 아직 아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아직은 아닙니다. 일부 방산 관련된 종목,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전한 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역시 전기 관련된 종목에서 BHI 오늘 한 10%까지 달립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저항선 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급등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일단 잘 보시고 오늘 저가 이탈가입니다. 오늘 저가가 이탈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로보티즈는 박스권 안에서 지금은 11% 정도 상승 중이고, 박스권이나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사실은 급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라서, 그렇죠. 로봇은 가만히 보면 로보티즈만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양봉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25일 날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 좀 등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는 천천히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